마치 자기 앞마당처럼 그렇게 전투기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동의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투자자들이 어디에 베팅을 하느냐는 것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뭐 정치적인 고려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야말로 투자자들이 성산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선거를 하는 거죠. 투표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정시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여기 이제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정시를 들여다봤는데 참 놀랍네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사이에서도 하마스하고 주식시장이 계속 올랐네요. 한국 사람들이 참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마스하고 전쟁을 3년 가까이 했는데 주식시장이 계속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보고 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전쟁이 전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겁니다. 전비가. 전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전쟁이 비싸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전쟁이 굉장히 익스펜시브하죠. 전쟁이 비싸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굉장히 소상하게 다뤘네요. 전쟁 비용이 얼마인가. 그런데 전쟁 비용 전체를 보니까 뭐 크게 이렇게 여러분들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고 한 달에 한 12조 정도 되니까 전쟁을 뭐 한 10달 하게 되면 120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그동안 하마스 전쟁하고 있고 이렇게 했으니까 전쟁은 굉장히 비싼데 이스라엘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비용은 아닌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그동안 이제 뭐 엊그제까지 한 400발 정도 발사했으니까 이란이 한 50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게 이제 중거리 혹은 장거리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탄도미사일, 거리가 먼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그 에로2, 에로3 요격기를 이제 사용하려면은 한 발당 2대를 써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날라온 그런 탄도미사일을 관역시키기 위해 가지고 70만 달러가 들고, 그다음에 탄환 비용이 에로2가 300만 달러 한 발에 41억 원이죠. 그러니까 아주 비싼 전쟁입니다. 에로3 이건 400만 달러 한 발 쏠 때마다 55억 달러씩 55억 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그런 이제 전쟁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F-35 이제 F-35가 스텔스기고 나머지 F-15, F-16은 보편적인 그런 전투기인데 이게 이제 시간당 공중에 떠 있으면은 $10,000 정도가 소요가 되는 모양입니다. 1,400만 원. 이제 그거하고 별도로 제트기에 들어가는 연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제트기 급유 비용, 그다음에 JDAM 합동정밀 직격탄 MK84 이런 폭탄은 이제 전투기에 탑재되는 폭탄 비용을 제외하고 일단 전투기가 작전을 수행하는 시간당 대개 1,400만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전쟁을 치르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일입니다. 그건 이제 종합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전쟁 비용 전비가 수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하루에 최고 한 2,700억 정도를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 계산하게 되면 16조 4천억 정도 120억 불 정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인 거죠. 이스라엘 전비가 한 달에 한 16조 정도가 소요가 되는 전쟁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서는 전비를 감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 전비는 그 다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비관론도 나옵니다. 오늘도 여기서 이제 언론이 관제하더라도 이스라엘 피해 규모를 다 덮을 수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쟁 비관론이 이제 있는 거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여기다가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진 분도 계시고 서방 전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전쟁 비관론을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대충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내가 반드시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문명과 반문명의 전쟁으로 보고 야만과 이성의 전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전혀 다르게 보는 거죠. 전쟁 광들의 무슨 노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세계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설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문명에 대한 반문명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독일 총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더러운 전쟁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수행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 아주 적합한 표현인 거죠.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전쟁 비관론에 손을 들어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고생이 많은 겁니다. 이게 아마 지하철 같은데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한 건데 지하철에 어머니가 어린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하철이 그래도 좀 안전하니까 아마 이제 이스라엘은 지하철을 제가 이용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방공호 시설과 겸용으로 아마 지었을 겁니다. 다른 나라 지하철보다 훨씬 좀 깊숙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꼬마가 아주 엄마가 아기가 2명인 같은데 이게 참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라 없이 살다가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어떤 종류의 비용을 감내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쟁이 빈번하니까 대피하는데 이런데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들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관청도 그렇고 개인도 여러분들 이렇게 다 아주 갓난 애기죠. 갓난 애기. 엄마가 아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생겼습니다. 엄마가 걱정은 하지만 그렇게 아주 우리가 해야 안 되는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신문의 기사 내용들이 불편하고 이제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그런 이제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일 또 직장에 근무 중에 이제 폭격을 당한 일 이런 부분들이 이란의 이게 파업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란 공습으로 인해 최근 며칠 동안 이스라엘 경제의 많은 부분이 폐쇄됐습니다. 폐쇄되면 이제 수입이 끊어지니까 그렇지만 정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미사일 피해로 인해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에서 대피했고 일부는 이제 국가가 비용을 치르는 그런 대피소에서 자고 특히 이제 이란이 그런 정유시설 같은 걸 파괴를 하려고 하니까 최대 정유소에 2차례 이제 그런 탄도미사일 발사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당국은 직장 주변에 대피소가 있으면은 직장이 이제
계속 문을 열 수 있다. 뭐 이런 종류의 그런 기사들이 쭉 전쟁 치르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전부 다 종합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정치 상황이 지금 어떠냐는 부분들은 익명의 다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일종의 투표로 보면 되겠죠. 그것도 돈을 건 투표. 일단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6월 16일 날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스라엘 국가 신용도는 낮추지 않겠다 이렇게 봤거든요. 전쟁을 수행하고 지불 여력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훨씬 더 정직한 그런 지표는 이스라엘의 코스피를 보면 되는 거죠. 우리 코스피나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주요 정권시장 지수가 텔아비브의 TA125 인덱스네요.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일본의 니케이,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것이 텔아비브 TA125 인덱스, 시가총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만 정시가 굉장히 강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그런 IT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월 10일 날 전쟁이 발발했을 때 텔아비브 지수가 2670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8월 15일 아니고 6월 15일 날 2659로 조금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6월 19일 날 개전 첫날에 비해 가지고 7.4%포인트 올랐거든요. 2868.8인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이런 정시가 보면은 이스라엘 정시가 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오르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정직한 지표라고 보거든요. 투자자들이 이스라엘이 이길 걸로 보는 겁니다. 전쟁이 굉장히 무난하게 이스라엘 승리로 끝날 걸로 보는 겁니다. 한 주 여러분들 주가입니다. 주가 지수.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한 달입니다. 한 달. 전쟁 초기에 조금 빠졌습니다. 전쟁 초기에 빠지고 그다음 오른 겁니다. 이걸 그동안 하마스의 이름 가자 전쟁도 있었기 때문에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겁니다. 2023년도 10월 7일 날 이때 이제 많이 하락하죠. 10월 7일 날 가자 지구의 정착존에 대한 학살이 있고 난 다음에 전쟁을 치르면서도 계속 주가가 이러면 올라가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야,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하구나. 여기 동그라미에 친 거는 2023년도 10월 7일 가자 지구 정착존에 대한 학살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그리고 보시면은 텔아비브 주식 지수가 1년 동안 48% 오른 겁니다. 한 달 동안 6.88%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 미래라는 것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스라엘 정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이스라엘이 이길 것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돈이 진짜 정직하지 않습니까? 돈은 피와 같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거든요. 이제 반면에 참 이란은 어렵네요. 지금 상황이. 이란도 정시 규모가 얼마 안 되겠지만 나라가 엉망진창이네요. 이란의 인플레이션율이 38.70%입니다. 이게 공식 발표니까 실제로는 뭐 훨씬 더 심하겠죠. 이란의 이자율이 23%입니다.
이란의 실업률이 7.20%, 이게 뭐 다 이제 공식 데이터니까 훨씬 더 과소 추정이 됐겠죠. 그리고 뭐 이란은 정시가 매일 발표되지 않고 테헤란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인 테드픽스는 지난 이 일주일 동안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좀 중요한 지표인 거죠. 2023년 이래로 이런 주식이 뭐 48% 올해만 48% 오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 달 전쟁 초기에 약간 빠지고 그다음에 이런 계속 올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그런 베팅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공군력, 이제 공군력을 가지고 전쟁 승패를 결정하는